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과목인 이제 증거물 관리 및 법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이제 화제 앞에 이제 나왔던 조사 감식 그에 비해서 좀 양은 적습니다. 자, 양이 적고 좀 이제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자, 몇 가지 이제 뭐 사진 기법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 빼고는 좀 읽어보면 이제 좀 더 이해되는 내용들이 좀 많은, 한마디로 좀 약간 쉬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물적 증거의 형태 보겠습니다. 자, 화재 현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이제 화재가 발생했는지 그 증거를 찾아야 되죠. 자, 그때 그 물적 증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범죄의 이제 배경이 되는 증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어떠한 이제 무기가 발견되겠죠.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 화재 현장에서 단순히 이제 불만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원한 아니면 어떠한 이러한 범죄 때문에도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때 거기서 발견된 무기는 이제 범죄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체액 뭐 사람의 뭐 침이라던가 이제 그런 게 피라던가 이런 게 발견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발자국 이런 걸 가지고 자,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범인을 잡으려고 할 때 자, 이런 게 이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방화. 이제 화재 현장에서 이제 불을 붙인 자, 그런 이제 방화의 이제 증거로는 인화성 액체, 이제 보통 우리 가솔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솔린과 손으로 떠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멀리서 손으로 이제 가솔린을 떠오면 오는 길에 전부 다 날아가서 휘발돼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담는 용기, 뭐 플러스라고 하면 좋겠죠. 용기. 그리고 이제 지연 착화 도구 등, 자, 뭐 도화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재적 증거는 이제 뭐 내용물, 인공 증거물, 화재 패턴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문 증거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전문 증거라고 하면 이제 무엇이냐면, 자, 자신이 꼭 직접,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뭐 받거나 인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한 증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하고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직접 본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같다라고 말한 거를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자, 원칙적으로는 증거로서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냥 참조할 수는 있어도 이걸 가지고 뭐 확실한 증거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문 증거란 이제 뭐라고 보면 되냐면 확실하게 본 증거가 아니라 남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거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물적 증거물의 형태에서 자, 이제 여러 가지 나옵니다. 뭐 깨진 유리라든가 뭐 화재 패턴, 뭐 가연성 액체 용기 이런 건 이제 앞에서 전부 다 봤던 내용이고 이제 과목마다 겹치는 부분이 너무 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잠깐 이거 깨진 유리 전에 보면 가연성 액체 용기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었죠. 자, 그래서 액체에 의한 연소 패턴, 자, 그리고 액체를 담아올 그 용기가 이제 화재 현장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깨진 유리에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에 의한 이제 파손 형태, 자,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앞면은 압축 응력이 일어나고 뒷면은 자, 인장 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압축 강도가 더 크고 인장 강도가 더 작기 때문에 유리를 이렇게 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 마크 뭐 충격 방향을 나타낸다.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압력에 의한 파손 형태만 한 번 더 볼까요? 앞에는 지금 이제 충격에 의한 거였죠. 자, 만약에 압력에 의한 파손 형태, 충격이 아니라 누가 뭐 깨거나 밀고 들어왔거나 사람이 탈출하거나 아니면 불 지른 사람이 나가서 그러한 충격에 의해서 깨진 거 말고, 자, 유리는 잘 있는데 압력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듯이 플래시 오버나 아니면 백드래프트 와 같이 이제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화재가 난 다음에 자, 이러한 이제
이제 문을 여는 순간 이제 산소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폭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압력에 의해서 파손될 때는 어떻게 된다? 네 개의 기점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뭐라고 보면 될까요? 좀 긴 막대, 이제 우리 철자 있죠. 긴 막대 형태로 이렇게 파손이 된다는 점. 그래서 자 알아두시면 되겠죠. 압력에 의해서 자 이러한 화재 현상, 폭발 연소 현상 때문에 이제 파손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이렇게 된다는 점. 이거 칼 이거 뭐라 그러죠? 쿠글이라고 하나요? 쿠클인가 쿠글인가? 옛날에 서든어택 게임 했을 때 가끔 쓰긴 했는데 벌써 그게 한 15년이 넘어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칼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점이 존재하는 모양으로 깨지게 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충격파 보겠습니다. 충격파는 이제 뭐냐면 자 플래시오버나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순간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불이 붙은 다음에 어느 정도 방 안에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이제 뭐 연소 확대 아니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뻥 하고 폭발해서 유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모양처럼 평행선 형태의 이제 파괴 형태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가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던 충격에 의한 파손 형태와 압력에 의한 파손 형태, 충격파에 의한 파손 형태 모양이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 보고선 자, 어떠한 이제 사진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원인에 의해서 유리가 깨졌는지만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재 열에 의한 파손 형태는 전체의 균열이 발생하여 파손될 수 있다. 그리고 뭐다? 길고 불규칙한 형태로 파괴된다라고 해서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냥 이렇게 모양인데 뭐 쭉 가기도 하고 꼬불꼬불 하기도 하고 길이가 더 길기도 하고 뭐 짧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사각형 네모 형태를 띠긴 띠는데 뭔가 지 멋대로 불규칙한 형태로 파손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그랬다는 거죠? 화재 열에 의해서 파손될 때 그럽니다. 자, 이제 플라스틱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제 개방 흔적, 방화 같은 경우에 앞에서도 계속 봤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도 그렇고 탄화된 나무 그리고 종이 같은 거 앞에서 다 봤었죠. 금속도 전부 다 봤던 내용입니다. 자, 플라스틱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예상 문제 할 때도 잠깐 설명했었는데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 자, 열 가소성은 뭐냐면 열을 받으면 쉽게 녹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단해지는 이러한 수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있죠. 페트병 같은 거 열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약간 녹고 찌그러졌다가 식히면 다시 그 모양대로 굳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열 가소성 이제 수지라고 하고 열 경화성은 한번 이제 열을 가면 형태가 변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냥 다 그냥 깨져버리는 그러한 걸 말합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좀 약간 더 딱딱한, 좀 더 튼튼하고 딱딱한 플라스틱 이제 뭐 통인데 뭐 열 받으면 뿌개지고 다시 원래대로 안 돌아오는 게 있죠. 그래서 자, 열 경화성의 페놀과 에폭시 수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 가소성에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 비닐. 자, 우리 이런 거 들어봤죠? 페트병 할 때 이제 폴리 앞글자를 따갖고 뭐 폴리에틸렌. 자, 그리고 이제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폴리프로필렌 이 앞자를 따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뭐 페트, PP, PVC, 뭐 필름 이런 거 다 들어봤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뭐 쓰레기 봉투나 이런 봉지 같은 그런 비닐 같은 경우에 다 PVC 재질로 되어 있는데 보통 열을 가하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쪼그라진 채로 굳어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형태는 이렇게 변한다. 열 경화성은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는 다 뭐 타서 없어지던가 그냥 깨져버릴 겁니다. 아니, 형태가 이렇게 뭐 변하지 않고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정보 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증거가 중요하죠. 증거가 왜 중요합니까?
모든 사건 사고의 증거 자료는 증거로서 가치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자, 증거를 훼손해도 안 되고, 자, 증거를 잘 보관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자, 자꾸 이제 이런 화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는데, 그 마동석은 나온 영화 악인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주인 그 이제 나쁜 범인이죠. 범인이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전부 다 죽여서 없어요. 그래서 증거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 재판관이 증거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뭐 범인인 건 뭐 심증은 100% 확실하더라도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처벌을 못 내리고 있을 때 마동석이 나와서 내가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렇듯이 모든 사건 사고는 증거가 중요하고 증거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영화 예를 들면 공공의 적 원에서 설경구가 증거에 똥을 묻혀가지고 막 감식하는 사람이 막 욕을 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증거를 보관할 때는 전부 다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증거가 훼손되지 않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경우 그냥 읽어보면 좀 이해하기 편한데 그냥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제 자, 증거를 보관할 때 당연히 잘 보관해야겠죠.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 되고, 자, 뭐 실험 방법이나 아니면 그 도구 같은 거는 전부 다 인증받은 걸로 사용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혹은 자격 소지자에 의하여 수집되고 적합한 용기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화재 현장에서 어떤 게 증거가 되고 어떤 게 증거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를 누가 판단합니까? 아무래도 전문가 혹은 자격 소지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따면 이제 생기는 거죠. 기사 자격증이, 산업기사나. 이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증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도 있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것이고, 뭘 수집할 것이고, 어디에 보관할 것이고, 보관한 다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저장을 할 것이고, 이걸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전문인이 수집을 하고 적합한 용기에 보관해야 됩니다. 변질주의. 자, 그리고 이제 적정 환경에서 보관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증거 보관실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재 감식에서는 화학 물질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이제 시료 보관실에 이런 데 잘 보관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증거를 가져왔으면 이제 어떠한 시험을 해야겠죠. 자, 공인된 시험법으로 검증된 장비 기구를 실시해야 됩니다. 자, 실험하는 방법도 내가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뭐 ISO라든가 이런 표준이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 자료의 봉인은 공개적. 자, 이거 두 가지를 엮어서 제가 했던 일과 이제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석유 단속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석유 관리원이라고 해서 뭐 유사 휘발유, 가짜 휘발유 이제 그런 걸 이제 떠온 다음에 실험을 해갖고 그게 이제 진짜 휘발유인지 아니면 불순물이나 이제 오염 물질을 섞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걸 하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주유소 주인 보는 앞에서 기름통에 기름 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담아요, 기름. 저희가 절대 담지 않고 기름 여기다 넣어주세요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보는 앞에서 이게 뚜껑이 있으면 이 봉인 뚜껑을 담고선 보는 앞에서 막 같이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해도 되고 이 봉인지를 접착제로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한 번 여는 순간 어떻게 된다? 한 번 여는 순간 뭐가 되죠? 딴 거 넣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을 두 개를 뗍니다. 똑같이. 자, 그래서 이걸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그냥 합격이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 그 사람 보는 앞에서 1번, 2번 두 개 다 떴죠. 그리고 봉인지가 붙어 있습니다. 1번을 까서 실험한 다음에 이상하면 똑같은 물질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 당사자를 불러서 직접 그 사람이 깐 다음에 실험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증거는 이런 식으로 보관 관리해야 되고, 시험법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실험을 해야 됩니다. 한번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떠왔죠. 이상 있어서 그 사람 본 앞에서 까서 실험했는데 또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이 시험법을 갖고 태클을 걸었습니다.
시험법을 다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안 지키셨다고 실험법. 그래서 사실 그거 가지고 결과가 막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잘못된 그 행위를 잡고서도 처벌을 못했다라는 이제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 6번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관계자 진술과 이제 증거 확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에 효과적인 화재 관계자 확보 요령 한번 볼까요? 자, 화재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 상황 조사를 하려고 하면 자, 일단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겠지만 거기 있는 관계자에 대한 이러한 진술을 들어야 되죠. 자, 그러면 관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화재 현장 갔는데 뭐 구경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이제 거기 있는 관계인도 있을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면 너무 쉽습니다. 자, 불탄 흔적 등 더럽혀져 있는 사람, 뭔가 이제 불탄 흔적이나 이런 그름이 묻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뭐 이물질에 젖어 있는 사람, 자, 잠옷, 속옷, 뭐 당직을 서던가 아니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자다가 바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속옷만 입고 있다던가 아니면 잠옷을 입고 있다던가 아니면 맨발로 나오는 사람, 당황하거나 울고 있는 사람, 자, 물건을 반출하고 있거나 자기 소중한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인형을 안고 있다던가 아니면 자기 뭐 컴퓨터를 안고 있다던가 자기 뭐 노트북을 갖고 있다던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다친 사람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너무 쉽습니다. 자, 질문 시 유의사항. 자, 뭘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안정적으로. 자, 그래서 감정을 자극하는 말은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암시적 질문을 하면 안 되고, 자, 체계적으로 하고 짧고 간결하게. 자,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한 것만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혹시 이제 뭐 관계자인데 물어보겠죠. 자, 뭐 이 건물에서 불 났으면 이 건물에 뭐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계인입니까? 뭐 예, 아니요. 자, 혹시 몇 시에 불 난지 보셨습니까? 예, 아니요. 어디서 난지 보셨습니까? 예, 아니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파악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신속하게 기록을 해야 되죠. 여러 사람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조사자의 견해를 말하지 않을 것. 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불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어디서 불난지 혹시 보셨습니까? 라고 해서 객관적으로만 질문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챕터 1은 넘어가고 자, 나머지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음 챕터 2 증거물 수집, 운송, 저장, 보관, 검사입니다. 자, 물적 증거의 이제 보존 책임 한번 볼까요? 자, 화재가 이제 발생했고, 자, 도착을 합니다. 소방관, 경찰 이제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순간부터 책임은 시작됩니다. 보존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직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제 여기 이 상황, 이 위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이 공무원들, 자, 소방관 아저씨 아니면 경찰 아저씨, 아줌마, 뭐 아가씨, 총각이 오면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존 상태를 게을리하면 파손, 오염, 분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현장을 보존해야 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불을 끈 다음에 침입에 대한 제한을 둬야 되죠. 그래서 원래 폴리스 라인 치고 막 관계자가 아닌 사람 못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현장 지휘관이 거기 온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 화재를 진압한 사람들일지라도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이 현장을 훼손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철저하게 하고 최소의 인원, 조사할 때는 최소의 인원 그리고 필요한 최소의 인원만 투입을 한 다음에 조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인위적 가공물 보겠습니다. 자, 최초 발화 물질, 발화원 또는 기타 품목, 자, 점화 그리고 어떤 방식 구성 요소 뭐 따라서 잔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탄화물, 그러니까 인위적 가공물이라고 해갖고 탄화물, 전기의 구성 요소, 전자제품, 가스 관련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보면 되냐면 타 버린 거, 인공적인 가공, 그러니까 어떻게 가공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자연 물건이 아니라 인공,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탄화물은 그럼 자연적인 상태인가요? 불 탔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자, 전기, 차단기, 플러그, 콘센트 다 누가 사람들이 만든 거죠. 세탁기도 그렇고 가스 용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통틀어서 인공 가공물이라고 합니다. 자, 화재 진압대원 역할과 책임 한번 이제 볼까요? 자, 나머지는 또 읽어보고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으니까 별표를 한 3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거 역시 하나도 없습니다. 자, 파괴 작업 지향해야 됩니다. 자, 정말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떻게 된다? 파괴하지 말고 현장 그대로 둬야 된다는 소리죠. 자, 만약에 여기를 꼭 파괴를 시켜야지 사람들이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괴를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웬만하면 지양한다. 그리고 보고 체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증거물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지휘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지. 자, 만약에 사람이 여러 군데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말하고 또 이 사람한테 말하고 이렇게 획일화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체계가 꼬이겠죠. 그래서 자, 현장 지휘자가 있으면 자, 증거물을 발견하면 바로 다이렉트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직사가 뭡니까? 직사. 물을 이제 소방관들이 오면 이제 물을 쏘지 않을 겁니까? 물을 쏠 때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자, 화재 밑면에 직사를 할 때는 자, 그곳이 발화 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물대포 압력이 상당히 셉니다. 자, 그래서 조심히 해야 되죠. 일단 불을 끄는 게 중요하겠지만 자,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약간 원래 소방관들이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도 이제 소방관 하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상당히 몸이 좋습니다. 힘도 세고 그리고 원래 친구 한 명은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이제 안 돼갖고 소방관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원래 축구 선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당연히 체력도 좋고 힘도 좀 좋겠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 소방 장비도 무겁고 그 소방 호수를 들고 쏠 때도 그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 운동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직수로 쏘면 자, 물적 증거를 이동, 손상, 파손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불가피하게 그럴 수는 있으나 되도록 덜 하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물 뿌릴 때 조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분해 검사. 자, 화재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증거는 파괴되거나 위치가 변하게 되는 시기가 잔불 정리 시기다. 자, 나머지 이제 큰 불 끄고 이제 잔불들이 있죠. 정리할 때 어떻게 된다? 화재에 의해 손상이 이제 보통 이제 불 크게 나면 그쪽 불 끄고 이제 남은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불이 안 붙은 곳이나 좀 피해가 덜한 곳에 잔불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어떻게 한다? 분해 검사를 할 때도 좀 조심히 이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구조물 이동 제거를 최소화해야 된다. 현장 보존 그대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 다 넘어가고 동력국 공구를 사용할 때 자, 왜냐하면 가솔린이나 디젤 기관 전부 다 이제 인화성 액체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작동하는 공구나 장비를 어떤 곳에 사용할 경우에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재 현장이고 뭐 2차, 3차로 또 화재가 연속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화 잘 되는 물질들 이제 기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소방관과 이제 긴급 요원의 접근 제한. 자, 꼭 아까 방금 했던 이야기랑 비슷하죠. 증거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을 한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물적 증거의 오염 한번 볼까요? 증거물 보관 용기의 오염. 자, 물적 증거물은 부주의로 오염된 증거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염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제가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거를 담습니다. 담는데 뚜껑을 자, 밀봉되어 있죠. 겉은 오염이 되는데 자, 안은 아직까지는 멀쩡한 상태입니다. 이 이제 증거를 담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공기가 섞이게 되면서 안쪽도 오염이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이 보관 용기 같은 경우에는 개방하는 순간 까는 순간은 그냥 바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최대로 빨리 이렇게 담고서 바로 밀봉해서 이제 옮겨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관 용기 오염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재 잠깐 넘어가서 어쨌든 다 비슷한 쪽이긴 한데
제약회사에서 뭐 샘플 검사할 때 이제 시료 채취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면 오염이 생기니까 자, 막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후드 안에 완전 거기는 이제 뭐 거의 뭐 무균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장갑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 바깥에서 이렇게 시료를 꺼내서 거기다가 이제 용기 집어넣고 담고 다시 용기를 꺼내고 막 그런 식으로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자,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오염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화재 현장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냥 아비규환일 거 아닐 겁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상호 오염을 피하는 게 필수 불가결이기 때문에 자, 보통 이제 장갑을 끼고 보통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감식반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옷 다 입고 다 이제 마스크 쓰고 자, 뭐 보안경 쓰고 장갑 끼고 만지죠. 그래서 오염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장갑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번 쓰면 다 바꾸고 딴 거 또 바꿔 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소방관에 의한 오염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이 화재 조사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불을 끄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염도 뭐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리적 이제 증거 수집과 보존 한번 볼까요? 자, 원본 영치의 원칙, 전용 증거물 수집 장비 계속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원본 영치가 뭐냐면 자, 증거 서류를 수집함에 있어서 자, 원본과 사본이 있죠. 원본을 원칙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용 증거물 수집 장비를 이용한다. 자, 했을 때 만약에 전용 이제 증거물 뭐 수집 장비가 있을 겁니다. 뭐 집게는 뭘 써라 해서 그냥 동네 철물점에서 아무 집게나 쓰는 게 아니라 다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어떤 뭐 고체 물질을 담는 뭐 유리병은 뭘 써야 된다 그런 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인된 인증된 그리고 검사받은 그러한 이제 뭘 사용한다 그러한 증거물 장비만 사용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제 촉진제 실험을 위한 증거 수집 보겠습니다. 자, 촉진제는 뭐냐면 어떤 연료나 산화제로서 한마디로 이제 촉매라는 말 들어봤죠? 촉매. 화학 반응을 시킬 때 자,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을 정촉매, 느리게 하는 것을 부촉매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흔히 촉매라고 하면 정촉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다? 촉진제는 뭐냐면 이제 화재 현장이니까 아무래도 불을 붙이겠죠. 그래서 어떤 연료에 이제 불을 붙일 때 더 빨리 이제 불을 붙게끔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산화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위험물로 치면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불을 더 잘 붙게 합니다. 만약에 나무에 불을 붙이는데 불이 이렇게 활활활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1류 위험물을 끼얹으면 불이 그냥 팍팍팍 이렇게 날 겁니다. 자, 불꽃놀이 있죠, 우리 불꽃놀이. 불꽃놀이는 보통 1류 위험물과 2류 위험물을 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냥 같은 경우에도 탁 이렇게 숫돌에 갈면 불이 칙 하면서 타죠. 1류와 2류 위험물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2류 위험물만 그냥 단순히 태우면 그 나무 타는 것처럼 그냥 살살살 살 건데 거기에 1류와 2류 둘 다 고체입니다. 고체 가루를 이렇게 뭉쳐갖고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탈 때는 이게 팍팍 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농도의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다? 확산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화재를 이제 발생시킬 때, 빨리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그러한 물질을 말합니다. 자, 어려운 내용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뭐다? 이런 걸 이제 잘 이렇게 수집을 하면 된다라고 하고 흡착법이 뭐냐면 흡착 이 냄새를 전부 다 이제 빨아들이는 이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새집 증후군이나 아니면 좀 냄새 나는 곳에 숯만에 갖다 놓죠. 숯. 그럼 냄새가 없어진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냄새를 일으키는 성분도 어쨌든 화학 물질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숯이나 활성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방에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막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숯 또는 활성탄 같은 이런 흡착 물질을 집어넣으면 자, 이 기체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다가 이 숯이나 활성탄에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 떨어져요. 숯이나 활성탄처럼 이러한 흡착제들은 뭘 한다? 이러한 냄새나는 성분들을 전부 다 자기한테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 성분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여기 다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착법은 이제 뭐냐면 자, 잔류물이 있는 용기 상부 공간에 숯을 매달아서 뭘 한다? 자, 촉진제를 이제 추출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활성탄, 실리카겔, 활성 알루미나, 활성 벡토, 뭐 숯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전기 설비 이제 전기 기기 이제 한번 볼까요? 전기 설비 기기. 자, 화재 조사자는 뭘부터 한다? 모든 전원이 차단되어 있는지부터 조사한 다음에 실험을 해야겠죠. 안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읽어보면 다 이제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6번이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뭐 어려운 거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한번 볼까요? 기기의 물증. 자, 뭐 한다?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많은 기기를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많이 조사하면 좋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목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